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국갤럽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1%를 기록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대로 집계됐던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수치는 낮게 나왔지만 한 달 전 같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8%포인트나 오른 셈이어서 이른바 윤석열 효과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4.7%를 기록했는데요.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선 두 조사의 조사 방식이 과거 여론조사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 우선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6명의 대권 주자만 제한적으로 해서 불러주고 예. 그러니까 객관식인 거죠, 일종의.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15명의 대권 주자가 있는데 실명을 불러주지 않고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이제 예. 물어보는 게 일단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예. 객관식과 주관식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6명만 불러준 데는 프로티가 일단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죠. 보다 중요한 거는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막연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선호도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저희가 거기- 질문지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6명의 후보를 이제 불러준 상태에서 누구를 지지하시니까 물어본 다음에 예. 만약에 없을 경우 한 번 더 그래도 조금 더 지지하는 사람 누구를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종의 선호도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목도, 그러니까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에 비한다면 예.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예. 질문 내용 자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 이를테면 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예, 예. 저희가 누구냐고 갤럽 물어보는 조사 방식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바로 한국갤럽 설문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거죠.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냐, 말하자면 1년 4개월 후에 정확히 대통령으로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예. 한길리서치에 대해서는 단순한 선호도에서 쉽게 대답을 했었지만은 예.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프로테지가 전반적으로 적고 이례적으로 부동표가 40% 이상 예. 높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론조사 여야 차기 접근조사 할 때는 그 단순히 프로테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조사 방식이라든지 예. 설문조사 내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그렇군요. 뭐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한길리서치에서는 20%대 그리고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11%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실 뭐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같은 한국갤럽으로 보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8%가 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0%도 올라간 거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2%가 올라가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1%가 하락했습니다. 예. 1% 지난달에 포인트, 비해서. 2% 이렇게 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럼 만약에 그거를 편차까지 계산한다면 예. 거의 10% 가까이가 한 달 사이에 뛰어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급상승세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1위 선두권을 달렸던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말하자면 정체였다는 네. 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조사나 이번 조사나 결국 윤석열 총장이 상승하면서 삼강 구도에 진입하게 되는 이제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볼까요? 지역별로 그리고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네, 지역별 선호도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예. 이제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높게 나지만 예.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많은 상승세, 호남과 예. 수도권에서 이제 많은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걸 보고 예. 특히 이제 그러네요.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역시 경기도 이제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거기서 25%는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고요. 윤석열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야당, 말하자면 예. 국민의힘이 세가 센 대구 경북 예.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 외에도 50대 이상 연령층이라든지 국민이 지금 지지층 보수층에서 비교적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국민의힘과 지지층이 상당히 겹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확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야당의 표들이 일시적으로 쏠려 있는 그런 현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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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언론에 보면 과연 이후에 이제 30%까지 승승장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예. 과연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여야에서 회의적인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확장성이 충청도라든지 지속적으로 보여줄지 이게 이제 앞으로 두세 달 사이에 이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네. 지역별 선호도 봤는데 정당별 선호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정당별로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자,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당별로는 예.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합하면 예. 압도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렇네요. 높은 예. 지지 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39% 정도가 네. 지지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27%가 나옵니다. 흔히 이제 이걸 왜 중시하냐면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당의 지지층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 상당히 예. 중요시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은 1년 4개월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정당의 지지보다는 전체적인 국민적 지지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예. 그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지금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렇네요. 가운데 예. 민주당 지지층으로는 아주 지극히 이제 미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부터 제한적이지만은 남아있는 부동층으로부터 얼마나 양측이 여야 후보가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특이하게 42%가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상 부동표인데, 예. 근데 부동표를 상대로서 이제 조사를 또 해봤더만요.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했더니 그 바라는 층이 꽤 많았습니다. 의외로 예. 네. 한뭐 52% 정도 나왔고 예.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가 이제 21%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 23%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 20% 정도가 상당히 말하자면 여권이 좀 유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흔히 말하는 부동층은 비교적 야성을 예. 지지하는 층이 많다.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잠재적인 파괴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조사 방식을 보니까요. 전화 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갤럽은 조사를 했고 예.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ARS예요. 예.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답변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답변율이 떨어진다. 예,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묻고 더 묻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은 깊은 민심을 알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가 그러면 더 깊은 민심을 알 예, 수 있다는 물론입니다. 겁니까? 전화조사나 예. 설문조사가 훨씬 더 비용도 훨씬 많이 들 뿐더러 예. 훨씬 정도로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 국민의힘 앞서서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뭐 국민의힘 소속이라든가 야당 그 의원들,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좀처럼 좀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야말로 과거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울 정도로 낮은 예. 수치인데요. 저는 이제 여야 후보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야당 후보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실제로 물어봅니다만은 본인들의 지지도가 왜 그렇게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예. 라는 이제 자가 진단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진단에서 확실하게 약점을 알면 이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해답들이 다릅니다. 직접 사실은. 물어보신 적이 네, 있습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예. 제가 생각하는 거로 많이 좀 진단이 다르죠. 그러니까 진단이 틀리면 치료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주특기가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브랜드가 예.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후보들이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4개월 후에 대통령이 되면 예. 정치가 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게 나아지지 달라지지? 라고 뚜렷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브랜드 효과. 예. 우리 쉽게 말하면 주특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보고 특히 차별성 말하자면 관심조차를 아직 갖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미지 뚜렷한 이제 캐릭터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예. 필요한 거죠. 예. 특히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 건데 여당 후보가 잘못하고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예. 그 흩어진 표들이 우리에게 야당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착시 현상이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반사 효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예. 자기의 발광 효과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예. 여당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야당이 어떻게 하면 잘하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이 어떤 정치적인 브랜드, 대국민 어떤 이미지 이 부분을 개발하고 예.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예.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윤석열 총장은 아무래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윤 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지금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상대 나름대로 확장성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른바 앵그리 보수들이 많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야권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시험적으로 윤 총장을 지지해주는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예. 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3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예. 다만 그 이후 이른바 대권 지자들 자리매김할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저는 대권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야말로 대권을 향해서 뛰는 주자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1년 4개월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 요 대권 주자가 있거든요. 이게 예. 실질적인 대권 주자인데 저는 이제 아직은 윤석열 총장 같은 전자라고 봅니다. 예. 대권을 향해서 뛰고 대권을 향해서 논의가 되는 사람이지 1년 4개월 후에 대권이 될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라고 평가를 받고 지지도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예. 아직은 사실 많은 한계가 있고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야 대권자들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든 몰아주는 지지도가 있고 예. 아니면 화난 성남 민심을 투영하는 예. 반사작용하는 그런 감정적인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높고 상승한다고 해서 예. 1년 4개월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아직은 많이 이르다. 아직은 너무 판단이 이르다. 예. 예. 다만 이제 여당이 독식해왔던 양강 구도, 견고한 여당의 어떤 사실상의 또 독주의 대권 구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야권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세균 총리가 두 차례 소폭 개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아시다시피 뭐 그 전에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라든지 오거돈이라든지 뭐 서울시장 오면서 예. 그런 성의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시정 개선이 안 되면 예,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뭐냐 하는 부분이 예.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있는 게 이제 뉴질랜드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의 권익이 문제였는데 이제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네네. 이제 새롭게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예. 점에서 아마 꼭 그 장관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이런 논란도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 차원에서 개각이 논의가 아마 되는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개각 폭에 대한 전망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박영선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 또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현미 장관 등 이제 여러 장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드물게 국무총리가 직접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밝혔지 않습니까? 예. 두 차례 개설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개각 대상일 수도 있는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상당히 좀 자숙하라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세균 총리 스타일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도 높게 구체적으로 좀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개각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좀 구체화되지 않나 예. 폭넓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이제 장관이든 5년 임기를 함께 하는 게 예. 사실 영광인데 아주 개각 요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예. 사실 아니고요. 특히 예.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을 아주 강하게 드러냈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간 걸로는 예. 정치권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각 요인 거의 아주 최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누굽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현미 김현미 장관 같은 예. 경우는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예. 크게 되어 왔고 예. 또 정책의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또 길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추미애 장관의 거취도 좀 관심이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랑 워낙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정부에서 좀 해임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입수한 바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추미애 본인까지도 가장 고민 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얘기를 해서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윤석열 총장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가 확실히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그만두든지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더구나 예.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들이 전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면 예. 마치 그 개혁에 소퇴하거나 윤 총장한테 밀린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추미애 장관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온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아마 가장 청와대에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아마 다른 장관들은 여러분들이 윤곽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오늘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반반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이제 개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각 인사를 해야 되고요. 또 청문회가 열리고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부담 요인도 분명히 됩니다만 예. 이제 본인이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거칠 포명이 갖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까지 모든 관직을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장관까지. 근데 앞으로 본인의 거취는 자기 대권 주자 아니면 서울시장 둘 중에 하나인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연말 연초에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강경화 장관 뚜렷하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닥을 어떻게 잡힐 거라고 보세요? 봅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과 가장 그 독대를 많이 한 사람, 뭐 정신 가장 많이 많은 오래 사람, 또 예. 장관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그 유임설이 나와 돕니다만은 예.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라인이나 모든 부분이 아주 판이하게 바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쪽 카운터 파트너도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외교가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마다 워낙 다르게 네. 나오는데 그 이유를 좀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